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척 언니였습니다. 내일 시간 있냐는 물음도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줘. 나 허리 아파서 못하겠어. 당연히 올 거지.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하다고, 식구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60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은 소리 못하고 들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친절이 아니라 무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사람들. 그들과 왜 단절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시누이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줬습니다. 조카들 뒷바라지를 해달라면 했습니다. 시누이 집 이사를 도와달라면 달려갔습니다. 명절이면 시누이 가족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바쁘니까 알아서 해. 오빠 수술인데 내가 왜 가야 돼? 당신이 처리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헌신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 뒤로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편리한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존재. 그것이 40년 관계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가족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냐고, 참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절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갑자기 오는 연락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을 돌봤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줬습니다.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사업 자금도 여러 차례 지원했습니다.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형을 찾았습니다. 다른 때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빌려간 게 아니라 받아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이 병을 얻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알렸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한테 재산 좀 미리 정리해서 줘. 어차피 형은 자식들한테 다 줄 거잖아. 나는 형한테 받을 게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동생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타인이었습니다. 평생 베풀었던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동생을 제외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나를 형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의 도리를 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척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학습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만나면 자랑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갑자기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늘 기다리고 양보하고 맞춰주는 쪽이었습니다. 친구는 늘 요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고. 나는 당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5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었다고, 일방적인 희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절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50년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다 붙잡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끊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중년 이후 우울증의 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보다 독성 관계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신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반대로 독성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울감이 감소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단절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댁에서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댁을 위한 살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명절에도 가지 않기로, 연락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그분은 행복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6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결정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단절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용기, 이제 그만만 사겠다고 말할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냐고,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함부로 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해해준다는 것을요.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듯이 독성 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만나기 싫어서, 또 요구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1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화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절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관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킬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